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기계기술연구소 중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자 기계공학부 교수님께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융합연구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에 필요한 여러 중요한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스퍼터링이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진공 환경에서 금속이나 다양한 소재를 얇은 막 형태로 기판에 입히는 데 사용됩니다. 챔버 내부에는 타겟이라는 원료 금속판을 넣게 되는데 금을 코팅하고 싶다면 금 타겟을, 은을 코팅하고 싶다면 은 타겟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물질을 자유롭게 증착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에서 생성된 고에너지 이온이 타깃을 충돌하면 표면의 원자들이 방출되고 이 원자들이 기판에 차곡차곡 쌓여 방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원리는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제조, 광학 필름 제작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ALD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스퍼터링이 물리적으로 물질을 증착하는 방식이라면 ALD는 화학 반응을 단계적으로 반복해 원자 단위의 방막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1나노미터 수준의 매우 정밀하고 균일한 방막을 제작할 수 있지만 공정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또한 일정한 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 외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보온을 유지하며 전구체가 기판과 반응에 필요한 소재의 방막을 형성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장비는 글로브 박스라는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내부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공기는 제거되고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공기나 수분과 반응에 변질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민감한 물질들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환경입니다. 특히 배터리 연구에 사용되는 리튬처럼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소재는 반드시 이런 비활성 환경에서 보관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물질을 반입할 때는 별도의 로딩 챔버를 사용해 먼저 진공을 만들고 내부로 이동시키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글로브 박스는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등 소재 기반 연구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배터리 충방전 특성을 측정하는 충방전기입니다. 각 선으로 연결된 시편 하나하나가 실험용 배터리이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방전을 시키며 성능 변화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원통형 배터리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실험실에서는 소규모로 제작한 시편을 이렇게 개별 채널에 연결해 측정합니다. 이 장비는 한 번에 16개의 배터리 시편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으며 대형 연구기관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 채널 규모의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충방전기는 보통 항온 항습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항온 항습기는 내부를 지정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는 장비로 전고체 전지와 같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비교적 높은 온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이번 연구의 핵심이자 융합연구소의 자랑인 광소결 시스템입니다. 수 밀리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강력한 빛 에너지를 조사하여 고체 전해질과 전극 사이를 단단히 접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고체 입자 사이에는 미세한 빈 공간이 생겨 이온 이동을 방해하기 마련인데 이 장비는 입자 간의 접촉면을 순간적으로 치밀하게 연결해 주어 긴 시간 열을 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재료 손상 없이 계면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균일한 계면 덕분에 전자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고에너지 밀도 전고체 전지의 적층 공정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융합연구센터장 김영범 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 2012년도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약 1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책센터 중에 수소 및 전기화학 기반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특히 이제 기계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전공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 다양한 교수님들과 융합 연구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변환 장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연구를 수행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핵심 목표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 과제는 저희 기계과 교수님 4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복합 연구 과제인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집단 연구, 소규모 집단 연구 중에 하나인 기초연구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기계과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와 함께 과제를 수주하였고 과제를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김동립 교수님, 이승환 교수님, 배주윤 교수님이 4명의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전고체 전지 관련된 과제를 3년 진행 후에
향후 3년을 연장하는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 기초연구실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기존 리튬 이온 전지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별성 및 우수성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리튬 이온 전지는 최근에 이제 화재 위험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화재 위험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해질을 액상이 아닌 고상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화재의 안전성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방전 시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변화라든지 성능 하락에 대한 안정성이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우수한 전고체 전지인데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어.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액상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 대비 낮은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계면 저항이 높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체와 고체가 만나서 이제 계면을 형성하는 경우에 고체가 액상과 만나서 계면을 형성하는 경우에 비해서 계면 접촉이 더 불균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온 전지라는 것은 전해질과 전극의 계면에서 계면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액상 전해질과 고체 전극 간의 계면 접촉과 비교했을 때 전고체 전지의 고체와 고체 간의 접촉에서 계면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주한 이 연구과제에서는 전고체 전지의 계면 접합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걸 적층화해서 저희가 기존 부피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고체 전지가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전자기기 중 어떤 분야에 먼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전자기기 쪽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형 사이즈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나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형화하거나 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배터리 회사들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전고체 전지를 지금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하는 그 자동차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SS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일단 ESS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 대면적을 만들어야 되고 이 대면적의 제작의 어려움과 적층을 통한 이제 에너지 밀도 향상 이런 것들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용량을 요구하는 ESS 시스템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 협업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연구 성과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 트렌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융복합 연구가 장려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최근 트렌드와 이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연구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누군가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가 잘 끝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기초연구실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과제들 중에서 굉장히 소규모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연구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형 집단 연구과제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계공학부에서 2차 전지 연구를 수행하는 의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2차 전지라고 하면 대부분 화공과나 신소재공학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기계공학 베이스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역학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배터리 3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열 관리와 열 폭주 관련인데 이 부분에서 기계공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기계공학적인 4대 역학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 연구를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한양대학교를 떠올리게 되면 실용학풍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생들이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상위 레벨의 연구나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게 취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이 인더스트리 분야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아에서 큰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더 상위 레벨의 공부들을 그리고 연구들을 경험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를 남길 때 제가 항상 대학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대학원이라는 강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원 공부나 상위 레벨의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